나이가 들수록 피부 변화는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예전보다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변화 말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요즘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가 다시 좋아질까, 이런 고민입니다. 실제로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 가보면 콜라겐 제품이 정말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콜라겐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기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콜라겐의 효과와 한계, 그리고 현실적인 판단 기준까지 처음 보시는 분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콜라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콜라겐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단백질입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뼈, 관절, 혈관 등 몸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를 지탱해주는 구조물,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콜라겐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20대 중반, 약 25세 전후부터 콜라겐 생성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매년 약 1에서 1.5% 정도씩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감소가 계속 누적되면서 40대, 50대가 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콜라겐을 먹으면 그게 그대로 피부로 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콜라겐은 우리가 섭취하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미노산이나 작은 펩타이드 형태로 분해됩니다. 즉 먹은 콜라겐이 피부에 그대로 붙는다는 개념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분해된 성분을 활용해서 필요한 부위에서 다시 단백질을 만들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대로 피부에 쌓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겐 효과에 대한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콜라겐이 피부 탄력이나 수분,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일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콜라겐이 피부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꾸준히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25년 기준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 23개의 임상시험, 약 1,47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부 상태가 개선된 결과가 보고되었지만 연구마다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약회사 지원 여부에 따라 연구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고 연구 설계가 잘 된 경우에도 효과가 일관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콜라겐 보충제가 피부 노화를 예방하거나 개선한다고 보기에는 아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현재 기준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근거가 제한적인 상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먹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걸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콜라겐이 완전히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대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분해된 이후 피부에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정된 효과라기보다는 가능성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콜라겐은 필수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보조적인 요소라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콜라겐 제품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 충분한 수분 섭취, 단백질 섭취, 비타민C 섭취, 충분한 수면 그리고 금연입니다. 이 중에서도 비타민C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 과정에 관여하는 영양소로 부족할 경우 콜라겐 생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 키위, 감귤류, 피망 같은 식품을 통해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콜라겐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 피부 건조함이 심한 경우,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은 경우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콜라겐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콜라겐은 피부에 중요한 단백질이 맞습니다. 하지만 먹는 콜라겐이 그대로 피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부 긍정적인 결과는 있지만 일관된 임상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콜라겐은 필수라기보다 선택적인 요소이며 효과는 제한적이고 개인차가 큽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피부 건강은 하나의 제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과 영양 상태가 함께 쌓이면서 천천히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라겐은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내가 먹는 제품이 아니라 내 생활 습관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하루를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생활 속 관리 팁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내 몸의 비밀 노트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